오늘은 수소 원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모형은 이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이 균일하게 공간에 퍼져 있는 양의 전하 사이에 이러한 전자가 박혀 있는 이러한 구조로 원자를 이해했습니다. 소위 플럼 푸딩 모델이라는, 그래서 푸딩에 플럼이, 그래서 양의 전자 이 일종의 푸딩이고 이 푸딩에 플럼이 전자가 어떤 플럼같이 생겼다고, 이 푸딩에 플럼이 박혀있는 이러한 구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1911년에 라더포드가 금박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금박 실험은 얇은 금박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방사선 물질, 이어서 알파 입자가 나오죠. 히륨 핵이죠. 이걸 쏘면은 대부분의 이 알파 입자는 이 뒷부분에 관측이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휘어지는 그런 알파 입자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라더포드는 이 원자는 중앙에 핵이 있고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이 실험 결과를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알파 입자가 이런 식으로 물체 금박에 입사를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사,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쪽으로 뒤쪽에서 관측되는데, 이 핵 가까이 간 알파 입자는 상당히 크게 휘어진다. 자, 이런 것이 이 실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더포드는 핵이 중앙에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러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더포드 원자 모형이 핵이 중앙에 있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 핵이 중앙에 있고, 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주위에 회전하는 모양이라고 이런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전자는 하전 입자인데, 이 하전 입자가 이런 원운동을 하면요, 가속 운동이죠. 그래서 가속 운동을 하는 하전 입자는 이 전자기파를 발생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전자기학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전자는 계속적으로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에너지를 잃어서 거의 순간적으로 핵과 충돌하여 원소가 소멸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우리가 고전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뭐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는 여전히 안정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라더포드 원자 모형이 이러한
이 원자 안정성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드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원자 모형이 이런 원자 모형이 돼야 되는데 이 원자 안정성 문제에 물리학자들이 봉착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 결과를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이 선스펙트럼 문제죠. 이 선스펙트럼 문제는 이 기체 원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체 원자에 따라 다 종류 다릅니다만 이러한 기체 원자를 이러한 진공 속에 가두고 양단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는데 이런 선스펙트럼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건 수온이고 리튬 있고 카드뮴 뭐 이런 식으로 바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히륨 그 다음에 또 이 수소 원자 그래서 각기 다른 그러한 이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이죠. 선 스펙트럼 선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라인 스펙트럼 태양광선을 분석하면은 우리가 봤다시피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파장이 연속인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기체의 경우에 이 선 스펙트럼을 넣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수소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소 선 스펙트럼을 보아라는 사람이 설명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수소 선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 수소가 이러한 빛을 발생하는 이러한 과정은 뭐 고전 전자기학 관점에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진공 속에 기체를 넣고 양단에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오죠. 전자입니다.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전자들이 이 수소 기체와 충돌하고 그러면은 이 수소 기체의 전자들이 외곽을 도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궤도가 증가하겠죠. 궤도 증가하고 이 궤도가 증가된 이 수소 전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는데 전자가 때려서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수소 원자가 궤도가 더 큰 궤도 올라가겠죠. 전자가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전자들은 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안정한 쪽으로 이렇게 떠지면서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이제 이 빛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전자가 외곽 전자를 때리면은 이 수소의 외곽 전자의 이 궤도 반경이 이제 증가하겠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궤도 반경이 연속적인 전자 궤도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충돌은 여러 형태로 되기 때문에 뭐 비껴 맞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작게 받으면은 약간 올라갈 것이고 아주 큰 충돌에 하면 또 반경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너무 센 충돌 같은 것도 전수호수전 달아나가지고 이온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고전 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궤도가 이 불연속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연속적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연속적이 되기 때문에 이 올라간 전자들이 떨어지면서 이 전자의 파를 내는데 그 전자의 파도 연속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선 스펙트럼이 되는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선 스펙트럼 중에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그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 발물한 사람이 이걸 설명하는 이 파장,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은 리드버그 콘스탄트라는 값이고, 그리고 N은 3, 4, 5 이라는 값을 가지는. 자, 그 후에 이 적외선 분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라이만이라든지 이 파션 이런 그랬던 사람이 이 스펙트럼에 맞는 식을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선 스펙트럼 문제에 대해서 보완한 사람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1913년에. 그래서 보완은 두 가지 과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안전궤도를 도는 전자는 전자기 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전자가 안정한 궤도를 돌고 있으면 전자기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원소의 안정성 문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보안은 이 안정궤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가운동량이 양자가 된다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가운동량은 L이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다시피 R 크로스 P죠. R 크로스 P인데요. 모든 동액들은 뭐 R하고 P가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MBR로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가운동량이죠. 자, 가운동량이 2파이분의 H, 이걸 우리가 H바라고도 표시합니다만. 그래서 NH바, N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공동량이 이 H바의 배수인 경우에, N 배수죠. 배수인 경우만 이거 가공동량 그 값을 가질 수 있다.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원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양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가운동량이 불연속적으로 된다, 양자가 된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를 안전궤도 하는데, 안전궤도에서는 전자기 파를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원소가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는 원소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가 하나의 안전궤도에서 다른 안전궤도로 이동할 때, 전이할 때만 전자기파를 방출 또는 흡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궤도가 이런 안전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안전궤도가 있을 때 이 안전궤도에 있는 전자가 예를 들어 밑으로 떨어지면 빛을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궤도에 있는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전위로,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프랑크의 광 양자설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능한 방출되는 빛이 요 두 궤도 사이의 어떤 전위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 이 궤도가 띄엄띄엄한 궤도, 이 안전궤도 띄엄띄엄한 양자가 되었다 해서 띄엄띄엄 하잖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 전자기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에너지 차이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프랑크 양자설이 HF였잖아요. 그래서 두 에너지 조리 차이가 델타 E라 치면은 두 에너지 사이에서 전이할 때 전자가 내는 이 파장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연속적인 이 전자기파만 방출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이 전자기학 지식을 응용을 하면요,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간단한 거니까요. 핵 양성자 한 개 있고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이 전기력을 받는데요. 이 전기력이 바로 이제 구심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구심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받는 전기적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4파 입실온 지로 그리고 R제곱분의 E제곱, 이 전기력이죠. 자, 이 전기력에 의해서 구심력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원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원운동의 구심력은 R분의 B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화 조건, MBR 광운동량이 양자가 되었다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잡아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이 안정 궤도의 만족하는 궤도 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n 가는 것은 1, 2, 3, 4 이러한 자연수고요. 이런 자연수고 그래서 n 제곱 0.3 단위는 옹스트롱이고요. 자, 그리고 이 궤도에서의 이 에너지는 뭐 요거잖아요. 요거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궤도도 연속적인 궤도하고 불연속적 궤도. 그래서 이 궤도도 양자화되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도 양자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로 써놨습니다. 뮤로 써놨는데 두 준위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기표를 내는데 전자기표의 이 파장은 앞에서 봤다시피 델타 E가 HF니까요. HF니까 그래서 F에 대해서 풀면은 두 에너지 차이죠. 두 준위 차 에너지 차이니까요. 이 델타 E잖아요. 그래서 E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잡아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이러한 진동수 F라는 전자기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값을 요거죠. 요걸 넣어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진동수가 나오고요. 우리 n 값을 뭐 양자수라고 부르는데요. 두 에너지 사이에 정리했을 때 진동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걸 파장으로 나타내면은 F 람다는 C니까요. F 람다는 C를 통해서 진동수 식을 우리가 파장의 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보다시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궤도로 표시해 보면은 n이 1이 이제 가장 궤도가 작은 것이고 1, 2, 3, 4 해가지고 궤도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궤도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에너지로 표시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런 선으로 표시하면은요, N 1이고 그리고 2이고 무한대 같으면 0이고요. 그래서 0이고 이거는 이제 진공이겠죠. 자,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이퀄 1준이, 2준이, 3준이, 4준이 되는데 실험적으로 구한 그 라이만 계열 가는 것은 이 전자가 가장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건 라이만 계열이고요. 그래서 NI가 NF요. NF가 1인 그걸 갖다 우리가 라이만 계열이고 NF가 2인 이런 계열이 이제 파션 계열이죠. 그래서 NI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N 이퀄 1, NF 1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떨어진 게 라이만 계열이고 NI는 위에서부터 NF가 2까지 떨어진 것이 발마 계열이고 그리고 3까지 떨어지는 것이 이 파션 계열 4까지 떨어진 게 브라켓 계열 5까지 떨어지는 것이 폰트 계열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 시리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에 보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궤도와 에너지 준위가 이 실험 결과하고 아주 일치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봉화의 이 가운동량의 양자와 조건의 의미가 뭐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양자와 조건은 가운동량이 MBR이고 이것이 2πmH인데요. 자, 그래서 이 더불어 물질파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이것을 대입하면은 이게 대입하면은 2πr이 n 람다를 얻을 수 있죠. 2πr가 원궤도잖아요. 원주죠, 원주. 그래서 원궤도의 이 원주인데, 원주가 파장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이 원궤도의 정지파 조건과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음파 배울 때 정지파, 기타 줄의 정지파는 이것이 파장이 가장 긴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파장 짧은 것, 더 짧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지파들이 길이가 L인 이러한 기타에다 줄을 퉁기면은 이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정지파라고 했는데요. 그 2πr n-로 되는 것은 결국 원주가 파장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 =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n = 5일 때 3.5는 이런 식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보아가 가정한 이 가운의 양자 조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원궤도의 정지파 조건을 일치한다. 그래서 이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죠.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더불어 이 물질파에서 나타난 입자의 이 파동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원궤도 상에서 이런 식으로 정지파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경우에만 이 안정 궤도이고 이와 같이 만족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보아는 이 더브로의 이 물질파 개념을 이 전자에 적용하게 됩니다. 앞에 했는 내용이다. 자, 그럼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보면요. 수소에서의 이 전자의 전이에서 수소 혼자 있는 전자에서 n = 2인 에너지 준위에서 바닥 상태 n = 1로 전이하였다. 이때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과 진동수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ni에서 마이너스죠. ni에서 nf로 전이할 때 파장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ni가 2죠. 이것이 ni가 2이고 그리고 nf가 1이죠. 1. 이건 리더버 콘스탄트고요. 자, 이 리더버 콘스탄트를 아는 값이기 때문에 좌위해주면은 122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자, 원자가 처음에 n = 5에 해당되는 높이에 있다고 치고 가정하고 5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왕자의 파장은 얼마냐 물었죠. 잠시만요. 진동수는 F 란다 C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NI가 5죠. NI가 5고, NI가 5고, 그리고 NF가 1이죠. 그래서 파장을 구해보면은 95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자, N이 5인 수소 원자에서 이 전자의 궤도 반지름 구하라 하고, N이 5인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되죠. 반지름은 0.0529 나노미터에다가 n 제곱이니까 n이 5제곱이면 1.32 나노미터다고. 그리고 이 전기적 힘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전기적 힘이 바로 90력을 준다는 식에서부터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표현되고, 그리고 R은 여기에 구해놨잖아요. R은 구해놨고, R은 요거 쓰려면 되고요. 질량 알고 전하량 아니까 이어주면은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라이만 계열의 빛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파와 파장이 가장 긴 파의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라이만 계열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까지 기저 상태까지 n equal 1, nf가 1이죠. nf가 1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파장이 가장 짧으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가장 커야 되니까 ni가 무한대죠. ni가 무한대에서부터 2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에너지가 가장 크잖아요. 이 둘 사이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진동수 가장 짧은 파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파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 E 이꼴 HF인데 F 람다 C이기 때문에 이것이 람다 분의 HC잖아요. HC니까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바로 파장이 가장 짧은 게죠.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은 무한대에서부터 1로 떨어질 때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어서 13.6 일렉트론이에요.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수소 전자를 떼내는데 13.6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하니까 결국 수소 이온 에너지는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요. 그래서 이온은 0이고, 그래서 이 차이가 13.6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델타 E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람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NI가 2죠. NI가 2에서 1로 떨어질 때가 에너지가 가장 작죠. 작고 따라서 파장이 가장 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파장이 긴 파는 에너지가 가장 작고, 그래서 이거는 2에서부터 1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발생하고, 그래서 델타 E 아니까 파장을 계산할 수 있죠. 수소 스펙트럼 중에서 전자가 NI가 10에서부터 NF가 3일 때 파이 파장 구하라. 이거는 뭐 여기 이어주면 되죠. NF가 3이고 NI가 10을 이어주면은 델타 E가 1.38 일렉트론 볼트 나오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람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앞에서 이런 예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거시 세계에서의 파동성과 에너지 준위를 보면요. 이 파동성, 거시세계 파동성의 경우에 예를 들어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100km/h로 달린다. 속도가. 그럴 경우에 이 자동차의 이 파동성, 파장이 뭐냐? 더블의 파장. 계산하면 쉬운 말로 38승이죠. 그래서 이 파장은 자동차의 길이에 비해 무시할 수 있으므로 거시세계의 파동성은 무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반면에 전자의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작죠. 작고 속도가 이제 광속이 5분의 1로 달린다고 했을 때 회전하는데, 그래서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말해서 11승 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소수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0.53 옹스트롱이었죠. n이 1일 때. 자, 이거는 지금 0.12, 0.01이에요. 1, 2옹스트롱. 자, 그래서 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는 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원자 크기에 무시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 파동성은 원자 세계에서는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거시 세계에서는 이 파동의 파장이 이 거시 세계의 크기에 비해서 무시할 수 꽤 적으니까 이 파동성은 무시할 수 있고요. 반면에 원자 세계에서는 이 파동적인 성질, 파장이 그 원자 세계의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갇힌 공간에 있는 어떤 질량을 전자로 생각해 좋고, 아니면은 이 당구공이라고 생각해 좋습니다. 그 시계에서도 그 당구공이고,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어떤 물체의 경우에 이쪽은 이 물체가 이쪽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벽이 아주 두껍다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조건,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물체를 기술하는 이 파동함수는 이쪽도 x equal 0, x equal L 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x 0일 때 0이니까 자원 4인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L 위치에서도 0이니까요. L 위치에서도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건이 이 KL이 N5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우리가 파동에서. 자, 그리고 더블의 물질파에서 람다는 MB분의 H고요. 이 두 식에서부터 B는 속도는 M 람다분의 H고, 요걸 또 사용하잖아요. 요걸 사용하면 되니까. 사용한 B는 2mL분의 H가 나오고요. 그리고 박스의 속도니까 운동 에너지 밖에 없으니까 8mL 제곱분의 N자승 H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에너지 준이죠. 박스 안에 있는 어떤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 준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 안에 갇힌 전자의 경우에 n이고 1을 넣으면은 이걸 0점 에너지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기저 상태인데 기저 상태가 37.7 일렉트론 볼트죠. 여기 37.7 일렉트론 볼트죠. 0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n이고 2, n이고 3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연속적 에너지가 구별이 가능한데 그래서 n이고 2일 때는 여기다가 4를 곱한 거잖아요. 4를 곱한 것이 그래서 100한 140으로 돼요. 그리고 n이고 3일 때는 곱하기 9를 해야 되니까 양은 360 일렉트론 볼트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띄엄띄엄 한 것이 구별이 되잖아요. 이건 37.7이고 이거는 140이고 이건 360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불연속적 에너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상자의 길이가 50cm인 그러한 상자 안에 100g의 당구공이 갇혀 있다고 봤을 때 이 당구공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이 0점 에너지는 이럴 때 보면은 8ml 제곱 n h 제곱이니까요. 10의 마이너스 66이 돼요. 자, 그래서 n이고 2일 때는 여기다 곱하기 4를 하고 3일 때는 곱하기 9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쭉쭉 이제 높은 에너지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너무 적기 때문에 66, 마이너스 66이기 때문에 뭐 4를 곱하나 안 곱하나 9를 곱하나 곱해봐야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인다.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뭐 양자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거시세계에서는 뭐 물론 뭐 이런 식으로 n제곱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준위 차이의 간격이 너무 적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은 원자 세계에서는 이 불연속적 에너지를 나타낸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질을 파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위치의 측정할 때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입자의 위치의 불확실성 델타 x하고 그러고 이 운동량의 불확실성 그 사이에는 항상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 말은 이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운동량이 좀 부정하게 하게 되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위치가 불확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상보적인 그런 물리량은 두 개 모두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물리량을 두 물리량 두 개를 한목에 두 개 다를 정확하게 착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자 같으면은 그 입자의 그 위치하고 그리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오차가 없이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원자 세계에서는 이 전자라든지 다른 그 입자들이 이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동적 성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파동적 관점에서 그 물체를 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원자 세계의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뉴턴 역학은 F 이고 MA잖아요. 그래서 입자 방정식인데 MA고요. 이걸 하면 D 뭐 제곱 가속도가 뭐 X 방향으로 dt 제곱이고 m에다가 이게 f로 이러한 그 입자 방정식으로 이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원자 세계에서 입자들은 이런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물체의 그 위치를 물체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전자기파 파동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차원 경우에 전기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파동 방식을 만족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파동 방식이죠. 현의 진동도 그렇고 뭐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곱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의 해는 전기장은 이러한 평면파로 이제 표시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IQX-OMT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C 제곱, K 제곱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오메가 제곱이요.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전자의 경우도 이러한 평면파를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Em분의 P자 운동 에너지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총 에너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운동량으로 표현하면은 이 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운동량이기 때문에 더불어 물질파는 P가 람다는 P분의 H이기 때문에 P분의 H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P는 람다분의 H고요. 람다분의 H고 그리고 K와 람다 사이는 K 람다분의 2파이기 때문에 이어주면은 2파이분의 P 가는 것이 2파이분의 HK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P를 여기에다가 이어주면은 대입시켜주면은 그 제곱을 하면은 양면을 제곱하면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죠. K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동함수를 x에 대해서 두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 두면 마이너스 k제곱 파이가 되는데 k제곱이 있으니까요. 좌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1차원입니다. 1차원 파동 방식을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불어 물질파 개념, 그래서 원자 세계의 입자들을 물질 파동으로 보고, 그래서 물질파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파동 방식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동 방식을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앞에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물체가 폭 L인 상자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는 상자가 아주 양쪽이 굉장히 단단한 상자 속에 어떤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이 상자 속에는 포텐셜이 0이잖아요. 지금 여기 0이니까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B는 0이고요.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K제곱을 이래 둠으로써 이 식일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죠. 자, 이거는 뭐 이거잖아요. 해는 A sin kx 이 방정식 해고, 그리고 이 사인 코사인이 될 수 있는데 파이 꼴 0일 때 0이기 때문에 사인밖에 될 수 없죠. 될 수 없고, 그리고 L 지점에서 또 0이 돼야 되니까 sin kl이 0이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얘는 K 제곱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K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K를 이렇게 대입시키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용한 식인데, 여기서 그때는 이제 파동적인 성질만 이용해서 구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물질의 이 파동적인 성질만 이용해서 이 양쪽에 0이니까, 그래서 x 이퀄 0일 때 0이니까 sin kx 되고, 그리고 이쪽도 0이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이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를 구했죠.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파동 함수는 요거 파동 함수죠. 파동 함수인데 A가 뭐냐 이거죠. A는 그래서 이 안에 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파이 x하고 파이 x의 이 절대값을 구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L이 L분의 L분의 2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은 이 파동 함수라 하는 것이 실제로 측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의 제곱이 절대값의 제곱이 x 위치에 그 물체를 발견할 확률을 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동 함수예요. 우리가 뉴턴 운동 방정식에서를 구하면 x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x 나온다 하는 그 위치에 물체가 100%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슐링거 파동 방정식에서 보이는 이 파동 함수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파동 함수고 그 절대값의 제곱이 이 물체가 어떤 x라는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을 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앞에 구한 것이 n이고 1일 때 n이고 1일 때 n이 준이죠. n이 3 이런 식으로 n이 준이가 있고요. 파동함수가 n이고 1, 한 번 접히고 두 번 접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함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이것이 물체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을 주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기 상태에서는 중간에서 물체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크죠. 그리고 n이 2인 상태에서는 요 위치에서 가장 크고, 3일 때는 요 위치에서 물체를 발견할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고전적인 개념과 좀 다르게 이런 확률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은 앞에 파동함수의 이 절대값 제곱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안은 연속적인 뉴턴 역학을 사용하면서 궤도에 대한 제한을 줍니다. 그런데 슐링거 파동 방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파동으로 보고 운동을 기술하고, 그리고 그 해인 파동 함수는 실측 가능한 물리량은 아니고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곳의 물체를 발견할 확률 밀도를 준다. 그래서 확률을 준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물리량은 아니고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동함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뭐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를 했습니다만 상자 내에서 거시적 미시입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0.2 나노미터 떨어진 두 개의 투하할 수 없는 벽 사이에 갇혀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1, 2, 3일 때 n의 주위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2와 1이기 때문에 구하면은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로 구하면요 9.42 일렉트론 볼트 나오고요. 그 n이 2는 4배니까요. 2의 제곱이 4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3은 9배니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n이고 1, 2, 3에서의 n의 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n이고 1 상태에 있는 전자의 속력을 구하라 했어요. 속력은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500g 이 야구공이 10m 100m 떨어진 두 개의 딱딱한 벽으로 이루어진 경기장 안에서 갇혀 있다. 이것을 길이 100m의 상자라고 가정했을 때 야구공의 최소 속력을 구하라 했어요. 120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1이고 1 때. 자, 그래서 1 때 이용하면 질량이 500g이고, 그리고 운동장이 100m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걸 속도로 환산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속도죠. 자, 그래서 거시 세계에서는 양자화라는 그런 개념을 쓸 필요가 없고, 또 파동적인 성격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으로 물체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양자수인데요. 상간의 입자의 기대에 가려가지고 100m 떨어진 경기장에서 타자가 친 질량 500g인 야구의 속도가 150m/s 일 때 양자수를 구하라.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이래 되고요. 그리고 이 식에서부터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n을 구해보면은 굉장히 큰 값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예제 이미 봤다시피 이 거시 세계에서는 이 에너지 줄이 자체 연속이다. 그래서 아주 연속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양자수가 워낙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에너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연속이다. 연속적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제 양자수도 굉장히 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파동함수 구했고 그리고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를 보기 바랍니다.